생일을 맞이한 A씨. 즐거운 하루를 보내던 중 반갑지 않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 방문했던 맞춤형 화장품 판매점에서 보낸 생일 축하 문자였는데요. 생일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문자를 받게 된 겁니다. 이후 계속해서 도착하는 문자. A씨의 피부 타입을 어떻게 알았는지 관련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돌이켜보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합니다. 솔깃한 마음에 회원가입을 하려던 A씨. 그러나 금세 마음이 바뀌었고 회원가입에 동의하지 않고 가게를 나옵니다. 즉, 업체는 A씨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 내용까지 기록하여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 이용한 것인데요.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올바른 고객정보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이에 속합니다. 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의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의 정보,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납세액 등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정보,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 단체의 대표자, 임원진, 업무 담당자 개인에 대한 정보, 사물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개인에 대한 정보, 단체 사진을 SNS에 올린 경우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의 제한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한 요건을 알아볼까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중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요.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려야 하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보 주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주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 거절을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볼까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수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감정보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고객의 피부 상태에 대한 정보도 건강에 대한 것으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정보 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 민감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유 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말하는데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때는 고유 식별 정보 유형별 처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고유 식별 정보는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 그 고유 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데요. 단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이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민감정보, 고유 식별 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하며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홈페이지에서 표준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등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존 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데요. 이때 보존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 그의 관리 감독하에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문서에 의해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인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홍보 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영업 양수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 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영업 양도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영업 양수자가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하며 영업 양수자는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가 금지해야 할 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그리고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유출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그 사실의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장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가 허용됩니다. 단,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그 업무상 필연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개인정보, 특히 민감 정보들을 다수 수집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예민한 프라이버시로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에서 활용된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거의 매해 바뀌고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여러분도 뉴스 등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춰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